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5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7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처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다라는 의미의 견부가 되겠는데요. 견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보다라는 의미의 견, 보다라는 의미의 시, 친하다라는 의미의 친, 깨닫다라는 의미의 각자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개의 한자는 견, 시, 친 이 세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한자는 견자가 되겠는데요. 보다라는 의미의 견자가 되겠습니다. 눈목자 밑에 발이 두 개 붙어 있는 구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보다라는 의미의 견자가 되겠습니다. 의견,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의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해와 의견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견해라고 하는 것은 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단순한 어떤 일에 대한 단순한 생각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밑바탕에 두고 있는 의견이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입견은 어떤 일을 직접 만나기 전에 사전에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얘기하죠.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실제는 아니 그런데 좋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얘기합니다. 견출지라고 하는 것은 색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붙여놓은 꼬리표를 얘기합니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다 라는 뜻인데요. 실제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엔 무관심해서 못 보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물리적으로 감춰져 있었느냐라는 거하고는 큰 그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는 것도 발견이 되는 거다라는 점.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을 모아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견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상견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임한 사람이 그 기존의 멤버들과 처음 만나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을 상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결혼할 사이에 양가 부모님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또는 소개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를 상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견자는 현자로 발음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현,
하다라고 할 때 이 견자가 현으로 발음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 아련은 왕이나 황제를 만나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시자가 되겠는데요. 똑같이 보다 라는 의미의 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보다라는 의미의 한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시가 있죠. 여기 이 시에서 이 앞에 있는 시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견자가 있죠. 그리고 이 시자와 이 견자를 합쳐서 이런 시자가 있죠. 다 보다라는 의미인데 실제 활용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자는 남한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자, 지금 이제 살펴볼 이러한 시자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 이게 진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요 견자는 무엇인가를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보는 관점, 시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또는 그것을 봄으로써 갖게 된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 염두에다 두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12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자를. 그러나 이제 원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12획으로 쓰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렇게 11획으로 쓸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다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력, 그러면은 눈으로 어떤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시력은 우리가 병의원에서 시력검사표에 의해서 1.0, 0.9 이런 식으로 좌우 눈에 대한 그 시각 능력을 측정할 수 있죠. 이 시각이라고 하면 한자가 물론 다르지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감각, 사람이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을 시각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는 관점을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길을 얘기하는 거죠. 눈길. 누군가의 눈길이 자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선을 두다라는 얘기는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시야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광경을 볼 수 있는 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넓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안목이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청자라고 하는 것은 TV를 보고 듣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청자에 대비되는 말이 청취자죠. 청취자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무시하다, 이게 무가 없을 문자니까 보지 않는 것처럼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본체 만체 하는 거죠. 멸시하다는 무시하다 플러스 본체 만체하는 선을 떠나서 상대방을 깔아 뭉개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시하다는 무시하다나 멸시하다의 반대죠. 대상을 관심 있게 보고 또 귀중하게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본다 라는 뜻이고요. 또는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보는 것 뿐만이 아니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을 역시 거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시적의 반대는 미시적, 꼼꼼하게 자세히 검토하거나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시거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시정거리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시정 또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시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참고로 가시거리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시력이 2.0 이상 되고 또 아주 맑은 날 다른 방해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통상 30km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요 30km는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사실상은 무한정 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 시력이 좋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한자는 친하다 라는 의미의 친자가 되겠습니다. 이 친자는 누군가의 관계가 친한 사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보기보다는 좀 복잡한 한자죠.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 사이가 친한 관계다 라는 뜻의 친자가 되겠습니다. 이 친자는 가깝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친하다 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아주 가까운 사이다 라는 뜻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친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서로를 허심탄회하게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를 얘기한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이 같은 쪽이 이제 한국으로 보면 아버지 쪽이죠. 아버지 쪽의 가까운 사람과 외척, 즉 어머니 쪽의 가까운 사람을 합쳐서 나와 혈연관계로 아주 가까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친상간이라고 하면 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의 성행위를 얘기합니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아주 공손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 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한자가 다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집을 결혼을 한 여성이
원래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통치자가 직접 자기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직접 그 통치 행위를 챙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친정체제 이런 말을 쓰죠. 부친은 아버지를 얘기하고 모친은 어머니를, 양친은 부모를 얘기합니다. 친목을 도모하다 할 때 친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해서 화목한 사이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친상 할 때 이 상은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기 위한 장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친상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 모친상 그러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를 얘기하는 거죠. 친일파 하면 한국은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을 당한 경험이 있죠. 그때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친일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